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너무 좀 잘 나가던 코스피였죠. 그런데 저점 대비 벌써 16% 이상 솟구치다가 2,500선 2분턱을 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오늘장 보면은 모처럼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게 되면서 보합 수준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 오히려 이쪽에서 키 맞추기가 좀 들어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들이면서 오늘장 1% 이상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화요일 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이 연준 의원들의 엇갈리는 발언 속에서 미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 12시 반을 넘어서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들어선 모습이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5G 관련주들 그리고 MLCC 관련주들 강한 가운데 이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감에 바이오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저희가 오늘도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윤경 전문가님 그리고 알파프로 전략팀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선정한 이 8개의 특징주입니다.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해드리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요새 대세했던 2차 전지가 대표 업체들이 오늘 좀 불안하죠. 이런 와중에 기존의 강자였던 반도체가 더 눈길을 끕니다. 반도체주 오랜만에 올라오면서 두 종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모두 실적으로 자신의 저력을 증명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먼저 동질세미캠 3분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전년 대비 80% 가까이 이익이 좀 늘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방인 DB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이 여기는 전년 대비 8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눈부신 실적으로 주가를 다시 올려가고 있는 반도체 두 종목의 대결, 동질세미캠 대 DB하이텍은 1라운드에서 확인해 봅니다. 네, 2라운드 5G 관련주와 철도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먼저 HFR은 오늘 오랜만에 5G 종목들의 훈풍이 들어온 가운데 노키아 솔루션즈에 115억 원 규모의 전송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이 대아TI 한때는 남북 경협주로 많이 거론되던 종목인데 네옴시티의 철도 수주 관련 기대감과 3분기 탄탄한 실적으로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막 콘덴서 3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줄었던데 이 컨센서스에는 그래도 부합을 했고요. 내년 실적은 그래도 기대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래를 보고 달려나가고 있는 사막 콘덴서고요. 오늘장 주가도 참 강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상대는 오늘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전고체 강자죠.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좀 판이하게 사막 콘덴서와는 달랐던 이수화학인데요. 여기는 지난 9월 나왔던 전고점 부근까지 또다시 쉽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와 이수화,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은 어떤 종목으로 귀결이 될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는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지주사에서 전문 상사로 거듭난 기업이죠. 최근 니켈 관련 이슈로도 부각받는 STX,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로는 신풍제약이 올라와 있는데요. STX는 강원도 태백시와 첨단 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희소 금속 생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죠. 신풍제약도 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진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오늘도 뭐 다양한 종목들, 주가 강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 자, 이 종목들의 대결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 시장 이슈 토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그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발언들, 앞서 오프닝에서 은세커가 말을 좀 해줬지만 이런 발언들로 시장에 좀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의 경우에는 지금 금리 한동안 높은 수준 유지한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경우에는 곧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이 순간인데요.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벤트나 또는 이슈 아니면 지표 같은 것들 어떤 게 있는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전에 그 연준 위원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 그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결정권자가 엄마입니다. 집안 분위기마다 말이 좀 다르죠. 그렇죠. 두 분은 우리 전문가님하고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그렇거든요. 모계군요. 네, 모계사인데 저 이게 왜 드리냐면 네. 제가 뭘 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뭘 하고 싶다 그러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권자니까 비용 결제권자가 엄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한다 얘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파월과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뭐 아이들인데. 조그만 아이들 아이들이군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지난번 11월 달에 그 파월이 이제 금리 결정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는 인상 속도 늦추는 게 맞다. 그렇죠. 언젠가는. 이게 언젠가. 중요해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긴 하는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 공안에서 사안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뭘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썸데이 언젠가는 할까는 얘기를 참 했고요. 모호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결정된 바 없다. 네. 웨이즈 투고 우리 갈 길 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금리를 최저금리를 좀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무슨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김치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12월 달 FOMC 그리고 12월 달 FOMC 같은 경우도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는 물가 전망치를 5.2%에서 5.4% 올렸어요. 그러면서 0.75, 0.75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FOMC에 가가지고 파월이 경제 전망치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물가 전망치 있잖아요. 요것만 네. 보시는데 이게 5.4%에서 적어도 멈추기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줄어들겠지. 그렇죠. 기대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뭐 아이들 얘기는 들을 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참고만. 섣불리 예측해봤자.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준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좀 쉬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테마 좀 맞아요. 봐야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좀 보고 싶은데 16일 날 그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 결과 후속 조치 정부에서 나오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IRA 이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떨어졌잖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상원도 민주당 이겼어요. 조지아주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갖고 왔나 봐요. 예. 네. 그렇게 보면은 뭐 IRA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럼 다시 8월 달에 태조 위반이 얘기 나왔던 것처럼 다시 또 네. 신재생 쪽 봐야 되니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IRA 그리고 정부에서 나온 얘기 네. 보게 되면 풍력 관련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뉴스 나오자마자 주가 뻥뻥 튀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한번 일정을 체크해 본다는 네. 입장에서 풍력 그리고 17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참 만수로보다 돈 많으신 분 오잖아요. 빈살만 빈살만 오잖아요. 네. 근데 17일 날 우리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만 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가려진 이슈가 있나요? 예, 여기에 위믹스 재심사를 합니다. 아. 상장 폐지. 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만약의 경우라도 예. 상패가 되면은 FTX 이어서 이게 또 악재가 되거든요. 요즘에 지금 코인 시장 분위기가 너무 참 어렵더라고요. 안 좋죠. 예. FTX부터 뭐 크립토 얘기까지 해서 맞아요.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거기는 좀 지금 표정 시베리아 안 좋은 벌판이죠. 분들도 예. 네, 거기 지금 아직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17일 날 뭐 빈살만 오는 것도 중요한데 네. 우리가 이제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 위해서는 또 위믹스 재심사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 이것도 좀 보자 말씀드릴게요. 긴장 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일, 17일 바로 네. 바로 오늘부터 하루 이틀 안에 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정들 시장에서 꼭 부각되는 가장 큰 이슈만이 아니라 이런 세세한 일정들도 꼭 체크하시면서 만약에 관련주들을 갖고 계시다면 꼭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윤겸 전문가님, FOMC 외에도 좀 살펴봐야 할 시장들 이슈 어떤 게 좀 이제 있을까요? 거시적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G20 정상회담.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데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역시. 전 세계 증시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올 한 내내죠. 먹구름. 원자재 값 상승에 의해서 뭐 인플레이션. 그 인플레이션의 주된 또 원인이 그 러우 전쟁의 원자재가 원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G20 정상 각국들이 모이면서 지금 해결 방안을, 출구 전략을 다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화해를 좀 붙여가지고 네.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좀 시켜서 종전 방향으로 끌고 가서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또 가장 고통받는 주된 객체는 국민이란 말이에요. 각국의 국민들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화해를 시켜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갖다 이제 완화시키는 출구 전략을 찾고 네. 또 거기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부분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헤르손을 회복하면서 네.
종전 얘기가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재건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이제 화해를 시키는 각국의 노력에 의해서 종전이나 평화 협정 부분이 얘기가 된다면은 네. 전 세계 그 악재, 증시의 악재의 한 50%는 단번에 이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재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재건 관련해서 또 기술력, 건설, 그렇죠. 또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력 관련해서 파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이제 재건주가 또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모두 다 지금 네. 눈길 1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이제 어제 이렇게 첫 대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탐색전을 펼치면서 이제 서로 잽을 좀 날리는, 그렇죠. 네. 예, 좀 견지하면서 잽을 좀 날리면서 네. 이제 대화가 오고 갔는데 역시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신경전을 벌렸다. 잼만 달리다 끝나면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이제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제 충돌 또 갈등은 이제 말은 충돌을 하지 말고 경쟁을 선한 경쟁을 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 숨어 있는 데서 얼마나 치열한 또 밀미자국에서 그렇죠. 노력을 싸우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예. 또 이제 치포 동맹 부분도 있고 우리 반도체에 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요 앞으로 이제 흘러갈 방향을 갖다 잘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거물급 경제 인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옴시티하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되긴 했는데 어쨌든 내일 모레 오게 되면 증시에 있어서 분위기는 반전이 있다. 그렇죠. 빈살만 예. 방안이 내일 모레라는 게 그렇죠. 체감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오늘 증시는 네. 좀 쉬어가는 장으로 보고 모레 손님 맞이하면서 네. 증시의 훈풍이 불어 넣어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으로 해서 좀 한번 탄력받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 볼 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겸 전문가 의견까지도 해서 다양한 그 외교적인 빅 이벤트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 그리고 지표나 뭐 이 이슈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 바로 반도체주들의 대결이죠. 보시다시피 사실 뭐 더 넓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반도체주들 많이 쉬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어느새 저점도 있고 주가가 꽤 올렸거든요. 자, 동진세미캠과 DB하이텍의 대결 펼쳐 볼 텐데요.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 둘 중엔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까요? 저는 동진세미캠이요. 동진세미캠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선택은 동진세미캠이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네, 저는 DB하이텍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1라운드에서 일단은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그러네요. 자, 각자 골라주신 종목들 매력 어필 좀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동진세미캠이 보다 좋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친구 따라 미국 간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강남도 아니고 미국까지. 돈 많은 친구. 많이 많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강남이 아니라 미국 가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돈 많은 친구 따라 미국을 예. 가는데 지금 IRA 얘기를 이거를 진짜 지겹도록 앞으로도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안할 수가 그런데. 없어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저 줄 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 기술은 중국보다는 미국이 앞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천 기술을 미국, 일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 친구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뭐 정말 안 준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네. 할 거예요? 무슨 말로 진짜 그 세계 일진인데 얘네들 말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동진세미캠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 좀 덕을 볼 가능성이 큰데 삼성전자도 미국 덕을 보게 된다.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DB하이텍은 저 개인적으로 아직 그 속 시끄러운 집안 사정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있는데 이게 분할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적 분할 안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인적 분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기업 입장에 인적 분할 하기 싫거든요. 물적 분할 하는 이유는 결국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 못 하게 됐을 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분할 이슈 뭐 사실 관련만 돼 있어도 지금 투자자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지금. 그렇죠. 그 대표적인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이제 와서 좀 반응이 나오는데 어쨌든 집안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차트 보여드렸는데 동진세미캠을 좀 더 길게 봐주세요. 길게 봐주시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측이 DB하이텍이고 왼쪽이 예. 동진 세미캠인데 네. 이걸 저만큼 더요. 더. 음주 해보셨죠? 숙정이겠죠, 음주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가 돌아서는 상황인 것 같고 아, 그리고 네. 거기 보시죠. 많이 네. 올라갔다가 작년을 기점에서 어쨌든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동진 세미캠은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좋게 표현하면 박스권, 상단 박스권. 받쳐주고 그러네요. 있네. 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동진 세미캠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운다. 아하.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B하이텍은 고개가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반격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DB하이텍 골라주셨거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DB하이텍 어떤 걸 예. 선택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동진 세미캠에 또 마음이 좀 더 가긴 했으나 제가 이제 중점을 뒀던 건 최대 실적이다. 최대 실적이다. 역시 실적. 예. 최대 실적이 뭔가 이런 어려운 반도체 업황에서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반도체 수요 저하 또 재고 증가, 네. 디램 가격 하락, 뭐 공급망 대란 및 교란 및 뭐 반도체 뭐 지금 북한기 악재만 겨울 있어요. 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반도체 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예. 이제 베어마켓 랠리죠. 사실 어떠한 이제 뭐 호재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네. 기술적 반등, 이제 반발 매수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맞아요.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면서 네. 기타 이제 관련 반도체 업황들도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아까 전에 언급하신 대로 DB하이텍도 이제 집안 뭐 좀 싸움도 분할 이슈가, 있고 네. 예, 분할 이슈도 있고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미국 텍사스에 또 1,000억 투자한다는 그렇죠. 투자 계획도 있고요. 실적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떠한 이제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준 뭔가 이제 어려운 이런 반도체 업황에서 좀 실적으로 뭔가를 좀 보여주는 게 단기적인 근거리에서 봤을 때는 좀 DB하이텍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동진 세미캠도 좀 더 단기를 넘어서 중기적으로 봐서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상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좀 이제 반등을 딛고 좀 방향을 트는 그런 네. 모습에 있어서는 DB하이텍이 조금 기간적으로 봐서는 좀 더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DB하이텍 쪽으로 선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동진 세미캠과 DB하이텍 이렇게 한 표씩 나뉘었는데 채팅창을 슬쩍 보니까 진정 주린이님 동진 하이텍이 입에 착 붙는다. 동진 하이텍. 합쳤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네. 같거든요. 아마 이 선택이 쉽지가 않으신 모양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궁금한데. 아, 우와. 역시 이거 역시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근소한 차이지만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동진 세미캠이 54% 가져가게 되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고요.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이었죠. DB하이텍 관해서 가격 전략 알아볼 텐데요. DB하이텍은 차트상 보면 이제 그 1차 목표가를 저는 52,000원 정도 선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좀 매물대가 좀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걸 통과한다면 또 55,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1차 목표가 5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B하이텍 현재 48,650원 구간인데 일단 1차적으로 52,000원, 그 이후에는 55,000원까지 봐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5G 관련주인 HFR 올라와 있죠. 사실 그동안 5G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 와중에도 그래도 그중에 가장 선전했던 종목이 바로 누가 뭐래도 HFR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장 또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대하 TI 철도 관련주가 오랜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쪽에서 MOU 체결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이런 호재성 이슈를 안고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 와중에 대하 TI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HFR과 대하 TI 참 오랜만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네, 정태근 팀장님 어떤 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이번에는 아마 윤겸 전문가님하고 생각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HFR이요. HFR이요? HFR 로. 알겠습니다. 5G HFR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그럴까요? 1라운드는 조금 달랐는데 네. 2라운드는 좀 같이 가는 아, 그런가요? HFR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화해를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정태근 팀장님과 윤겸 전문가님 모두 다 HFR 골라주셨는데, 자, 정태근 팀장님.
5G의 배신감을 그동안 너무 많이 느꼈던 분들이 맞아요. 정말 많을 텐데 HFR이 그래도 그중에 정말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지금부터 봤을 때 HFR 다시 쭉 한번 올려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양치기 손에서 벗어날까? 그러니까요. 그런 건인데, 이게 결국엔 어떤 종목이 가느냐. 이건데, 지금 오늘이 아니죠. 어젠가인가요? 예. 어제가 월요일 맞죠? 네, 네. 어제 날짜가 오늘. 헷갈려요. 어저께 기가레인이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원래 다 좋아도 네. 결국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센 놈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기가레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HFR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윤겸 전문가한테서 맡길 거고요. 네. 5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어쨌든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초고속 통신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이잖아요. 네, 있어야 전제 되는데. 조건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근데 이게 위성 통신망으로 갈지 5G 갈지 그 결정이 아직은 안 됐어요. 아. 초고속 인터넷망을 쓰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예. 근데 네.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관건인데 아시겠지만 5G가 단점이 주파수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벽을 뚫지를 못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5G 같은 경우도 SK텔레콤이 전국에 이게 상용화시키려면 돈이 20조가 들어가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정말 대단한 네, 수치죠. 들어간데 그러다 보니까 이 5G의 어떤 단점을 도리어 장점으로 승화시킨 게 5G 특화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합정역 있잖아요. 네. 합정역에만 여기만 주파수를 할당해가지고 여기서 5G망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은 5G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아마 사업을 아마 5G를 하게 된다라면 네옴시티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온 5G가 얼마 전에 삼성에서도 그 네. 얘기 있었잖아요. 하고 LG CNS도 하고 네이버도 하고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통신사에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28GHz. 28GHz가 무슨 얘기냐면은 2차선 도로가 이제 왕복 8차선 넓어진다 보면 돼요. 네, 네. 그만큼 또 데이터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넓어진다 보면 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 아니 네옴시티의 그 구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5G 특화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기에 뭐 삼성전자만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장비 간에 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호환이 되는 장비를 지금 HFR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우리가 SK에 쓰다가 KT 넘어가면 단말기 새로 썼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 UCMC만 갈아 끼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 단말기 갈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 갈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장비들이 통신사는 달라도 장비들이 다 깔렸을 때 그거를 호환시킬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조금 더 효율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이 HFR이 그래서 조금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같이 HFR 골라주셨는데 대아티아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네. 그 철도 신호 제어 관련된 이제 특수 기술을 갖고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도 이제 흑자 전환했고 이게 이제 이 데아티아이가 발음이 네. 좀 어려워요. 예. 데아티아이 네.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예전에 또 경협주로만 언급됐었고 남북 경협주로 좀 맞아요. 각광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새 정부는 사실 이제 그전 정부하고 좀 다른 성격의 네. 보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수 정부다 보니까 북한과 이런 이제 긴밀한 진행 부분이 좀 단절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북 관련주라든지 경협주가 빛을 발하는 네. 한동안 이제 침체기에 좀 접어들었는데요. 많이 내려왔어요. 네, 네. 최근에 와서 이제 3분기 순이익하고 전년 동기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이 기술이 이제 인정받고 수급이 좀 몰리면서 데아티아이가 좀 오늘 좀 상당한 상승세를 좀 그렇죠. 보여줬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저도 HFR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5G가 그동안 뭐 아까 전에 언급하셨지만 양치기 소년 맞아요. 맞아요. 5G 비싼 기기 단말기 사서 통화해봐도 수도권 벗어나면 통화도 별로 좀 떨어지고 체감도 잘 안 되고. 4G LTE나 뭐 독킹객킹이다 그런 이제 불만을 많이 받았고요. 네. 통신사 3사들이 상당히 이제 투자에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HFR이 또 이제 노키아의 통신 장비 공급 115억 원을 갖다 이제 공급을 했고요. 이제 네옴시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5G 통신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도 이제 수요나 어떠한 이제 시장 부분, 확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장이 더 크다 HFR이 주가 반영이라든지 상승할 수 있는 여러 환경 여건들 봐서는 충분히 HFR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 HFR을 좀 더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 5G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HFR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HFR 배신감 느끼시는 분들 많아서 골라주실까 싶긴 한데, 자,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대하 TI 너무 지금까지 숨죽이 왔군요. 자, HFR이 80%를 가져갔고요. 전문가 의견과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HFR 사각으로 올려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대하티아에 관해서는 가격 전략 정태균 팀장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을 제시하고 싶은 가격이 4,000원. 그러니까 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상승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4,000원이 돌파가 안 되면은 이번에도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하티아이 4,000원을 기준점으로 4,000원을 올라와 주면은 추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4,000원 돌파하지 못하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죠. 3라운드 지금 매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먼저 사막 콘덴서입니다. MLCC 종목인데요. 이 종목 사실 이번 실적까지만 해도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만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수학은 2차전지 전고차 관련해서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가끔 좀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이수학 최근 들어서 주가 또 다시 강하게 올려놓은 모습인데요. 사막 콘덴서와 이수학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더 메리트 있을까요?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수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학 역시 2차전지로 골라주신 상황이고요. 네, 정태균 팀장님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저는 사막 콘덴서요.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이것도 재밌어지는데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먼저 윤겸 전문가께서 1초 만에 골라주신 그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이제 원료 관련해서 이제 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고요. 지금 뭐 시장을 그래도 주도주는 없지만 네. 준 주도주로 지금 그래도 최근까지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끌고 왔다는 것은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단연 또 이제, 돋보였죠. 이수학은 이제 황화리튬 연간 20톤 정도 규모 이제 생산할 수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증가했다는 부분. 네. 근데 이제 사막 콘덴서는 이제 실적 부분이 이제 이수학에 비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내세울 부분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또 줄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내년에 어떠한 이제 올해는 이제 실적 방어를 어느 정도 했다고 좀 평가해 줄 수 있고요. 올해 이 정도 방어했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내년을 기약하는 이제 내년 유망주로서 네.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동안 주가는 많이 내렸다가 네. 이제 좀 올라온 거죠. 예, 이제 저점을 딛고 이제 뭔가 이제 꿈틀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주가의 탄력성이라든지 상승을 내는 힘에 있어서는 역시 그래도 이수학에 지금 점수를 시점에서는. 주고 좀 더 이수학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역시 그래도 2차 전지. 또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또차 전지. 예, 이수학 선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당장의 네. 타이밍에서는 이수학이 낫다라는 관점으로 윤겸 전문가께서는 바라보셨고, 정태균 정 팀장님. 팀장님 좀 의견이 네. 다르시네요. 오늘 새로운 용어 하나네요. 또 차전지. 요즘에 이상형 월드컵에서 또 밀고 간다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또 간다. 유행어까지 밀고 있어요. 저는 이 두 종목에서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가지고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말씀을 아, 드렸던 기억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런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 사막 컨덴서 말고 이수학이 네.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러네요. 전고점 돌파를 하고 해줄 이제 수 가면 있을지. 좋은데 네. 아마 또 개미들을 꼬시기 위한 또 전고점 돌파 트랩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리고 사실 저 때 그 전에 네. 올라갔을 때도 떨어질 때 정말 빨리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전에 올라갔을 때 지금과 똑같아요. 전고체 모멘텀. 네, 이것 때문에 네. 같이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고체 이제 4분기에 생산한다라는 그 모멘텀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해먹었다라는 반영을 시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일단 네. 이수학을 일단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예, 리스크 좀 있다. 그리고 더그 캠벨 솔리드 파워가 내년부터 이제 생산을 할 건데 거기에 이수학이 공급을 과연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점 돌파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은
회의적이시군요. 사막 콘덴서 쪽으로 이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사막군대에서는 뭐 최악은 네. 다 지나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최악은 아직까지 덜 지났어요. 아, 돌 지났어요. 네, 덜 지났는데 우리가 근데 이게 컨셉이 폭인 없잖아요. 맞아요. 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많이 올라간 것보다 그냥 바닥 있는 거. 예. 네,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막콘덴서가 아주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이수화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이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역시 4강 진출 종목을 가리게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선택이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와, 야, 이번에도 빅뱅이네요. 쉽지 않았네요. 자, 이번에 근소한 차이로 4강 진출 종목 가려졌습니다. 그 진출 종목은요, 이수학이 됐습니다. 53%. 예. 말씀 죄송합니다. 저기서 네. 1%는 어디 간 거예요? 1%? 그러게요. 기권이신가 봐요. 1%는 약간 기권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이럴 수 생각이 있다니까요. 드는데요. 저처럼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1%는 뭐 우려가 좀 이거는 구글상에 이 설문조사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근소한 차이지만 그 승부는 이수학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수학을 이렇게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죠. 예리하신데요. 자, 그러면 떨어지게 된 사막콘대서 네, 관에서는 정태근 팀장님 가격 전략 얼마나 네. 잡아볼까요?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45,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그 데아타이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가능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45,000원 돌파가 돼야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근데 만약 45,000원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은 또 기술적 반등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일단 오늘 거래량 터져주면서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오늘의 추세를 전환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45,000원을 기준으로 좀 주가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45,000원으로 정태근 팀장님께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4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주표 안 나오나요?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 대결인데 STX와 함께 오늘 네. 신풍제약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오늘 화제가 될 만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뜨네요. 네. STX는요 태백과 손을 잡았답니다. 이게 뭐냐면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이 오늘 불면서 주가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신풍제약 코로나 때 정말 무시무시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갔다가 다시금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또다시 스물스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STX와 신풍제약의 이야기,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정태근 팀장님 결이 다른 만큼 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네요. 어떤 종목이 아니요. 나을까? 1초도 고민 안 했어요. 그런가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STX. STX로 가시는군요. 신풍 도저히 안 되겠다. STX 정태근 팀장의 선택이고요. 네, 인견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STX입니다. 혹시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STX 두 분 다 알겠습니다. 골라주셨는데 저는 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신풍제약이 정말 거의 뭐 레전드, 전설을 썼던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들어가는 건 이거 너무 위험하다 싶으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STX는 여담이지만 이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네. 태백 쪽에 부동산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여담입니다. 네. 일단 STX보다 신풍제약을 좀 디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신풍제약이 이 본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서 신풍제약에서 한 1km 이내 가게 되면은 대명에너지도 본사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사무실이 그렇게 안 커요. 네. 근데 사무실이 뭐 크다 작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신풍제약이 좀 어거졌어요. 임상에서. 임상에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효과는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임상한 연구원들한테 여쭤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상적 유의성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만약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약을 출시를 했을 때 하루에서 3일 정도 치료 기간을 보거든요. 네. 근데 이 하루에서 3일 정도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게 통계적 유의성 확보예요. 네. 그런데 통계 임상적 프로그램 돌려서 바로 나오잖아요, 네, 수치가. 그렇죠. 그런데 임상적 유의성 확보는 뭐냐면은 약을 먹었는데 일주일 뒤에 낫기도 하고요. 오늘 네. 바로 낫기도 하고 한 달 뒤에 낫게 돼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기준이 뭐죠? 그게 임상적 유의성이에요. 근데 이 신풍제가 그걸 우기고 있어요. 아하.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는 계속 우리는 맞다. 그렇게 코로나 치료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시약처 허가 안 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약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효과가 없는 것보다 부작용 나는 건 저는 더 위험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안 좋은 변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건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약 먹고 만약에 이게 부작용 가지고 잘못되면 그 누가 책임져요? 그렇습니다. 책임 안 질 거예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환자 또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에 대해서. 네, 이게 아시겠지만 지금 주변에 물론 아프게 앓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보통 일주일 낫고 다 나오시거든요. 네, 저는 한 이틀 정도 알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아예 무증상으로 갔어요. 걸린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방송 같이 하는 친구랑 내기했어요. 걸렸다 안 걸렸다. 그래요. 그러고 갔는데 걸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지금 걸렸는데 저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걸린 걸 확인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감기 그러니까 안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요. 네. 초기에 치사율만큼 많이 내려왔다라는 치명률이? 겁니다. 네,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전염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한 해에 그 코로나 이전에 한 해 감기 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셀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급여 처리된 사람은 셀 수가 있어요. 네네네.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처리,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처리하신 분들이 이게 통계에 들어가게 되면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게 감기예요. 이게 2019년도에 415만 명이에요. 아, 그럼 실제는 훨씬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원 안 간 사람까지 치게 되면 그렇죠. 500만 명 넘으면 보통 잘 안 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급성 인플루엔자, 독감 이게 100만 명이고요. 아, 독감 100만 명이에요? 네, 한 해 100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감기로 사망하신 분이 한 해 3만 명이에요. 아. 되게 많죠. 예, 예,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물론 코로나 안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그렇게 위험하게끔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감기도 위험한 사람들 위험해요. 예. 반대로 코로나도 안 위험한 사람 저처럼 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주가에 어쩌면 반영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이거는 뭐 충분히 많이 그냥 속된 표현으로 해먹었는데 이걸 또 한다 그러면 세력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왜 건들까라는 네, 생각이 네, 네.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해먹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요새 독감 얘기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독감이 이제 코로나보다 독성이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독감 조심하시고요. 네.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게 감기 걸리면 목이 아프거나 코가 콧물이 나잖아요. 네. 이게 겨울에 이 코를 습하게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코 촉촉하게. 안에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가 돼줘야 바이러스가 못 들어요. 아, 사람 네. 몸이 생각외로 강한 게 네. 피부를 못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는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겨울엔 감기 잘 걸리잖아요. 네. 이게 여름에는 습하기 때문에 코가 습하게 잘 유지가 그렇죠. 돼요. 그 점막을 바이러스가 못 들어요. 어허. 근데 겨울에는 건조하잖아요. 네. 건조하다 보니까 코 점막이 습했던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면서 논바닥처럼 갈라져요. 네. 그 사이로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혈액에 면역체계 만나가지고 증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학 프로그램인가요? 일본 건강상식. 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만 습하게 잘 유지해도 감기 잘 안 걸리니까 이번 겨울에 독감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신풍제약 여기는 조금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윤경 전문가님 STX 선택하신 이유 좀 STX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전 세계 각국이 원자재 확보에 지금 보이지 않는 치밀한 전쟁을 지금 각국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히토류. 히토류가 뭐냐면 맨날 아시겠지만 무기화해서. 예, 예. 그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네. 전투기라든지 이런 이제 최첨단 그 전쟁 무기에 들어가는 이제 원 소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히토류가 전 세계 60%의 이제 그 자원을 네. 중국이 갖고 있고 또 그게 세정을 해야 됩니다. 세정 기술은 또 90%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이네요, 좀. 예, 미국은 이제 중국 때리기에 반도체로 대항하고 중국은 히토류라는 무기를 갖고 이제 그렇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너네 말씀을 자꾸 그러면 히토를 안 팔 예, 거야. 예,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원이 부족한 국가 아닙니까? 네. 뭐 하나 나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보면 북한 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하전이 아직 많이 있고 중국에 많이 팔아먹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예. 지금 특히 2차 전지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2차 전지의 주월 소재 그거 확보가 상당히 티타늄인데 네. 여러 가지 들어가죠. 근데 티타늄이 태백 쪽에 많이 이제 광물 자원이 묻혀 있답니다. 그 밖에 자원도 이제 묻혀 있고요. 강원도 쪽에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STX가 채굴권 일종의 그걸 좀 확보해서 거기서 이제 생산 채굴을 또 하고 그걸 갖다 2차 전지 관련해서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슈에 있어서는 STX가 네. 훨씬 더 그다음에 신풍제약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STX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STX가 보다 좀 나은 판단이 될 것이다라고 두 분 다 봐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선택. 의견은요? 네, 역시 뭐 STX 가볍게 승리하네요. STX 4강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풍제약관에서는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아, 이거 꼭 하자면 45,000원 말씀드릴게요. 꼭 하자면? 꼭 하자면 45,000원.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 가격 전략 35,000원으로 정태근 팀장님께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반도체와 5G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인데요. 이 두 종목 다 뭐 한때 정말 초강자들 아니겠습니까? 자, 반도체 동지 세미캠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호실적으로 인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5G에서도 요즘에는 뭐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죠. HFR입니다.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또 오늘장 두드러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지 세미캠과 HFR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정태근 팀장님 두 종목 다 정태근 팀장님 선택받고 올라온 종목인데 또 어떤 종목을 골라야 찝어주시네요. 할까요? 네. 저는 그러면 반도체 선택하겠습니다. 아, 동진 동진 세미캠. 세미캠으로 네. 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선택 동진 세미캠이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우선 먼저 보내줘야 될 섹터 종목은 동진세미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의견으로 자 윤겸 전문가께서 동진 세미캠 골라 주셨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동진 세미캠 반도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정대근 팀장님 이 HFR은 좀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실 것 같아요. 아직 좀 확인할 게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위성통신망하고 이제 그 예. 5G 얘기 말씀드렸는데 아까 채팅창에 드룹 쪼아님이 네. 호환성의 성패냐고 여쭤보셨는데 어허. 그 성패는 아니고 네. 이게 어쨌든 이 장비가 있어야 다 호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5G를 다 원활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은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제 동신세미캠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요 며칠 전에 아마 그 미국 쪽에서 AMD 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네네네. 상향 조정이 됐는데 지금 거기서 이제 서버용 CPU 에픽 4세대가 출시가 됐어요. 네. 원래는 연말 쪽에 출시가 되기로 했는데 어허. 이게 좀 빨리 됐거든요. 예. 빨리 됐는데 여기 이걸 제가 왜 뜬금없이 얘기할 거냐면 그 인텔 같은 경우도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온다 이것도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그 인텔 부사장님이 네. 작년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왜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게요. 그래서 올 연말에 나온대요. 나온다 그러고 지금 모고스니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이제 그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가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사학연금회관에서 그 PC용 네. CPU를 인텔 부사장님이 또 소개를 하게 되면서 이번 연말엔 진짜 나온다 그랬거든요. 어허. 그래서 한번 믿어보려고요. 뭔가 분위기가 좀 조성되는 네, 분위기 느낌이에요.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AMD에서 서버용 CPU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텔도 바빠졌어요. 그렇죠. 그럼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DDR5 다시 드디어. 드디어. 아, 그 말만 계속했는데. 네, 사파이어 레피즈하고 지금 뭐좀 전에 말씀 에픽 4세대 같은 경우 DDR5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버용 CPU가 나오게 되면 DDR5 다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거기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매불망. 네, 5일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수 효과를 좀 보고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동진세미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동진 세미캠 골라주셨는데 네, 첨언을 좀 해주시죠. 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마리는 잡았죠. 실적에서는 좀 보여줬고 네. 또 미국 텍사스에 1,000억 원이라는 이제 투자 부분이 있고 또 삼성전자의 공급 확대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동진세미캠 앞으로 전망이 좋다. 기대할 게 많네요. 예, 네. 예. 근데 HFR은 이제 뭐 5G 관련해서 이제 뭐 이제 수주도 들어오고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빨리 우리 전 주식시장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은 네. 그래도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역시. 네. 반도체 핵심 축이죠. 예, 형님이 먼저 좀 용트림하면서 그동안 이제 침체돼 있던 부분을 갖다 전환해서 좀 달려가 주고 먼저 보내주고 HFR은 이제 5G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부침도 있고 좀 이미지 그런 섹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고 앞으로 이제 회복하고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동진 세미캠을 우선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동진 세미캠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모두 동질 세미캠을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굉장히 압도적인 승부가 이렇게 민망하네요. 88% 동질 세미캠이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결승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HFR관에서는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를 잡아볼까요? 네. HFR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박스권 흐름이 좀 요 종목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HFR 같은 경우는 이제 37,000원.
그러니까 전고점, 저는 전고점 돌파 안 보고 저고점 약간 아랫부분 보거든요. 그래서 네. 37,000원을 목표가를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FR 전고점을 돌파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가격 전략은 37,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2라운드 2차 전주를 엮이는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두 종목 모두 다 2차전으로 역시 엮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학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이죠. 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왔고요. 그리고 STX의 경우에는 오늘 장 태백과 손잡았다는 소식 바로 2차전지로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수학 대 STX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이수화학은 지금 약간 하락 전환한 상태고 STX는 거의 30% 가까이 또 오르고 있거든요. 네. 어떤 종목으로 갈까요? STX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딱 물길 튼 STX로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정태금 팀장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저도 STX입니다. 아까 윤견 전문가님이 예. 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역시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같은 선택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윤겸 전문가 의견 먼저 좀 들어보죠. STX의 지금 흐름 이거 심상치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잠재력이라고 포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태백 그 시에 네. 이제 그 숨어 있는 그 광물, 예. 2차 전지 이제 관련 네. 이런 이제 광물을 이제 캐는 게다가 요즘에 예. 광물 관련된 이런 얘기 그냥 묻어 있기만 하면 마구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그 전 세계 그 광물 확보 전쟁 말씀드렸지만은 1년 새에 한 3배 정도가 다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2차 전지 이제 공급하는 이제 원자재 값도 이제 비싸지고 네. 또 그 원인은 이제 타고 들어가다 보면 어우 전쟁이 또 있는 부분도 역시. 있죠.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이 이제 이 광물 확보 전쟁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호주하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뭐 또 진행하지 않습니까? 광물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계약을 체결하. 우리나라도 이제 다각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이 이제 다가오고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STX가 이제 태백시에 그건 또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거. 해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에 있다는 그 네. 상당한 좋은 이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확보해 갖고 앞으로 이제 채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그 상당한 또 매장량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진행된다면 STX 주가는 좀 더 확실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STX의 점수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정태균 팀장님, 역시나 이 태백시와의 프로젝트 좀 상당한 성장 모멘텀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광물 확보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LG 에너솔루션 양극재를 많이 팔면 뒤에서 중국 기업들이 웃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게 리튬하고 전구체거든요. 그렇죠. 전구체는 아시겠지만 니켈, 코발트, 망간을 밀가루 반죽을 한 것처럼 믹싱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건데 이렇게 알기 쉽게 네, 설명해 네, 주시네요. 이게 거의 의존도가 중국이 높아요. 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를 많이 팔게 되면 중국 기업이 온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더 팔아라, 더 팔아라. 네, 그렇죠. 많이 팔아라, 많이 팔아라.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것도 자원 전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전구체 이거 국산화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리튬이온지 니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자원의 국산화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아까 윤경험 전문가님 말씀하실 때 예전에 그 부산에 한번 해프닝이 있었어요. 네. 그 광안리 쪽에 거기에 무슨 광산이 있다라는 그런 해프닝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그게 광안리예요? 얼핏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거기에 무슨 광산 광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부동산 값이 들썩였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해프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마치 뭐 보물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썩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부동산이 약간 관심이 생긴다 그랬는데 약간 예전에 청주에 네. 네. 방사선 가속기 들어온다는 얘기 나오면서 한 달 뒤에 청주 부동산이 들썩거렸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후로 태백의 부동산이 어떻게 좀 땅값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자라는 여담. 예. 네. 증시와 부동산을 함께 아우르는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아, 그리고 돈 되는 건 다 해야 돼요. 네. 돈 되는 건 다 해야 돼. 저희가 주식 하나 보면 돈 되면 많이 다 봐요. 자, 그리고 당장 이 승부에서 돈 되는 건 STX다라는 네, 점 STX. 못 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STX를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들의 의견까지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네, 역시 STX로 갔군요. 62% 가져갔고요. STX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수화학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를 잡아볼까요? 네, 이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차, 상당히 이제 올라왔죠. 네. 올라왔는데 이제
저항 구간이 한 33,000원이 매물대가 부딪히는 심리적인 저항 자리다 보니까 그 3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학 지금은 살짝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가격 전략 33,000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이번에 반도체와 2차 전지로 볼 수가 있을까요? 동진 세미캠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는 STX입니다. 동진 세미캠 대 STX,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오늘의 미인주가 될까요? STX를 밀겠습니다. STX. 야, 오랜만에 이 종목이 언급되자마자 이렇게 그러네요. 와. 크게 올라오네요. 자, STX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의 선택은요?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짜장이냐 짬뽕이 오늘 또 고민되네요. 아, 이거 어렵네요. 과연? 저는 그냥 2차 전지는 그냥 네. 태백 부동산을 보고요. 그냥 저 동진 세미캠.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투자를 다양하게 하시는 정태균 투자님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윤겸 전문가님의 선택의 이유부터 간단히 좀 들어볼게요. 네, 이제 동진세미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적 부분이 상당히 맞아요. 좋게 네. 나왔다는 게 아주 좋은 평가고요. 그다음에 큰 금액, 뭐 1, 2억도 아닌 100억도 아닌 1000억대를 갖다 미국 텍사스에 투자해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늘리고 다변화하고 네. 여러 가지를 이제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큰 이제 기대되는 기대감은 있으나. 당장의 어떠한 이슈나 집중이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약간 STX보다는 좀 약간은 모자르다. 물론 이제 동진세미캠도 여러 가지 설명드린 부 좋은 호재, 앞으로 기대감이라든지 어떠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STX를 왜 점수를 오늘 줬냐? 참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언급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없는 네. 2차 전지의 핵심 원자재를 갖다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핫 이슈고 핫 뉴스다. 이게 주가에는 어느 정도 추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자원이 나와가지고 2차 전지 우리 생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STX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그 포트의 다변화일까요? STX는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고 주식으로는 동진세미캠을 가시겠다. 머리로는 윤겸 전문가님 말씀이 맞다라고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마음으로는 자꾸 동지세미캠이 자꾸 가는데. 그만큼 둘 다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동지세미캠은 그 체크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 연간 영업이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2019년도에 연간 영업이 1,049억이고 2020년이 1,263억, 2021년도가 1,318억이거든요. 계속 늘어나네요. 네,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늘어나는 폭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달에 500 벌었으면 다음 달에 1,000만 원 벌고 다음 네. 달에 2,000만 원 벌기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500, 550, 600 가면 되게 느리잖아요. 많이 받는 건 맞지만. 이게 가속도가 줄면은 굉장히 그죠. 좀 점점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지? 네. 위축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더 많이, 그러니까 더 확장돼서 받는 게 더 좋다 보니까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개선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를 기점으로 좀 탈피를 하느냐.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700억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지만 좀 네. 보자.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확장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대 STX 한 표씩 받았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네. 와. 동진세미캠 역시 반도체 많이들 기다리셨나봐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STX를 무찌르네요. 자, 동진세미캠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세이커. 네, 오늘의 미인주는 동진세미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STX를 누르고 동진세미캠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STX 선택해주신 윤경 전문가님부터 알아볼까요? STX. 네, 오늘 뭐 상당히 또 올라와 줬는데요. 네. 다음 목표가를 또 굳이 잡는다면 5,500원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1차 네. 목표가 5,500원 설정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TX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일단 5,160원
중간 구간인데 5,500원으로 가격 전략 좀 짧게 잡아주셨고요. 동진 세미캠이죠.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정태근 팀장님? 네, 동시세미캠은 일단 4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동시세미캠 오늘 똥손 탈피했네요. 알겠습니다. 저번 주는 제가 선정되고 이번 주는 네. 아, 요즘 재밌네요. 흐름이 왔다 갔다. 알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오늘 정태근 팀장님의 승리가 됐네요. 4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동진 세미캠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